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286쪽이죠. 2번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계산.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과세표준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시험에서 아주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또 특별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죠. 비사업용 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전매로 취득한 입주권은 제외. 이렇게 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공제를 해주는데,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3년 이상 보유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는 당초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금액이 나오는데,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일반 자산의 경우는 10%부터 최고 30%까지 공제해주고,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4%부터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가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80%까지 공제받는 건 비거주자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한테만 적용하고, 비거주자는 10%부터 30% 이 부분을 적용하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했어도 그 이유는 똑같다. 10년 이상이면 20년이든 30년이든 공제 금액이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하고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죠. 그래서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한도만큼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고, 또 하나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양도했어도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죠. 다만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양가로 1번 286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의 장단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인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저께 취득해서 오늘 양도해도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됐든 또는 비거주자가 됐든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제도다. 사람한테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동소유 재산이면 자기 지분만큼 나눠서 계산할 때 각각 공유자 각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도소득. 그럼 기본공제 대상은 뭐에 대해서 공제해 주느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때 다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데, 다만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등기 대상 자산을 등기 안 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제혜택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소득별로 각각 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를 하는데, 이때 소득별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실까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첫 번째 미등기 자산은 뭐 한다고요? 미등기 자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고,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그랬고,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 해당이 되죠. 적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거주자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 재산이다. 공유 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자, 공동 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공제받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별 그랬어요. 소득별로 각각 연 얼마 25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이때 소득별 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요거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 두 번째는 주식이죠.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세 번째는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각각 250만 원, 요것도 별도로 250만 원, 별도로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이것도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 각각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거주자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것도 공제해주지만,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본공제 250만 원, 국내 자산, 국외 자산 각각 구분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 287조 감면소득이 있을 때 공제 방법 그랬죠. 이때는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어떤 거 먼저 공제할 것이냐,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를 한다. 순서대로. 이 얘기는 여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을 각각 다 250만 원씩 공제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든 기타 자산이든 전부 다 묶어서 합쳐서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이 중에는 어느 거를 먼저 양도하든 먼저 양도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되, 먼저 공제한 거에서 다 공제를 받으면 그 다음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이 안 되는 미달하게 200만 원만 공제받았다면 그 다음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공제를 해주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여기 나와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 도표 287쪽 보충학습에 도표 그려놨는데,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항상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지만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다. 또 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양도할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했다면 공제 혜택을 주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1년 동안에 합계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점을 비교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조, 이번에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특례가 있어요. 특례 규정.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특례 규정이 있다. 특례 규정. 그 첫 번째가 바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증여재산 이월과세라고 하죠. 이 얘기는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5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럼 첫 번째 여러분 교재 287조 배우자 부부간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를 했지만 나중에 양도했을 때 과세하겠다. 이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이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하고는 차이가 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다음에 설명하고, 증여재산 2월 과세는 그림이 나와 있듯이 증여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1번 증여했고 그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고 5년 안에 제3자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하겠다. 기본 개념이 그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다음 장에 적용 대상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적용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증여 배우자 그랬는데 이때 양도할 때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그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이혼을 하고 양도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증여한 배우자가 증여받고 5년 안에 사망한 후에 양도한다면 이 증여재산 2월 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 규정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부담이 커지겠죠. 다만 이때 세 번째 줄에 중요한 건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특정 시설물 이용권,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은 해원제로 발행하는 해원권이죠.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모든 회원권이에요. 이런 회원권을 양도할 때, 그래서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고 5년 안에 양도했을 때 증여재산 2월 과세를 적용하는데, 2번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참고로 보충학습 보시면 사업인 2월 과세 규정에서 제외되는 거 있습니다. 즉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를 하는 경우인데, 증여받고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는 이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2번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제외하죠. 1세대 1주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자식이 5년 안에 양도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그대로 비과세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보한다 제외하고, 자 그럼 2번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각각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이때 증여받을 당시에 납부했거나 부담할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산입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보유기간 계산 특례 그랬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할 때 보유기간 나옵니다. 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나오는데, 이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구하고,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바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 그러나 거기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자,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법률 규정을 읽고 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자, 부동산을요,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 날 만약에 남편이 부동산을 보였어요. 취득했어요. 이때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이때 예를 들어 부동산을 1억을 주고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 누구한테 배우자에게 뭐를 했느냐? 증여를 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증여는 5천만 원을 공제를 하고 증여세 부과하고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장기간 지난 다음에 처분하려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했고 그걸 배우자가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이때 배우자한테는 만약에 6억의 부동산을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럼 부부간의 증여는 공시가격 기준시가로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겠죠. 그러나 10년 안에 재차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됐겠죠. 자, 이렇게 부인이 증여받고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납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증여받고 몇 년? 5년 이내죠. 5년 안에 이쯤에 누구에게 타인에게 뭐를 했다면 양도를 했다. 이때 양도를 9억에 양도를 했다면 이때 배우자 증여재산 2월과세는 이거죠. 자,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인한테 증여를 했고 부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경우 무슨 차익?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양도 차익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죠. 자, 양도 가액 얼마입니까? 9억. 여기에서 취득 당시 가액은 본인이 증여받았을 때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을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1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얼마나 옵니까? 8억의 양도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안에 양도할 때는 요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5년이 지난 후에 5년이 경과 후에 여기서 얼마 9억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때는 자, 양도가액 9억에서 취득가격 얼마입니까? 배우자의 취득가격 얼마? 6억 증여받았을 때 그럼 매매 차익 얼마? 3억. 이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텐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은 무엇을 증여받았을 때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 경비로 여기에 산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걸 증여재산 2월과세라고 하고 이때 요거 증여받았을 때 요 배우자가 납부할 만약에 증여세는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그러나 누구 배우자가 양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이 사람이 배우자가 직접
무한 걸로 양도, 배우자가 양도했으니까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되 요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5년 안에 양도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해서 뭐 양도한 걸로 보고 이렇게 무슨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어디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특례죠. 특례.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289페이지, 289페이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하면 특수 관계인과 거래로 부당하게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해서 양도 차익을 줄였다. 이게 부당행위죠. 자, 그럼 여기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인데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 관계인과 증여를 통해서 우회적인 양도를 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갑이 을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을한테 증여를 했고 증여받은 타인이 5년 안에 제3자한테 보하면 양도를 했다. 그때는 증여한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데 다만 을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와 또 하나 양도소득세 비교해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하겠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289쪽에 방가로 1번 특수관계인과 증여를 통한 우회적인 양도, 요거랑 혼동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뭐가 이루어졌다?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고요. 그래서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고, 이거는 여기 1번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인척 관계 있는 자와 거래했습니다.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형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이쯤에 누구한테, 동생한테 뭐를 했느냐? 증여를 했다는 얘기죠. 이때 증여가 5억이다. 그러면 이때 증여는 증여받고 몇 년이냐? 이게 5년인데 5년 이내, 5년 안에 이쯤에서 뭐 했어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동생이 뭐를 했다? 양도를 했는데 만약에 9억에 양도를 했다. 이럴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는 누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인데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러면 배우자 누구는 직계 존 비속은 뭐한다? 제외입니다. 제외. 왜 제외하느냐?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은 이렇게 증여재산 2월 가는 거죠. 뭘로 간다고요? 증여재산 2월 과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요 주는 사람이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요거 이루어졌을 때는 증여재산 2월 과세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뭘로 가느냐? 특수관계 있는 자 여기로 가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번 누가? 동생이 부한 걸로 요거 증여받았을 때 요 사람이 낸 증여세와 그리고 요 사람이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부과해서 요 합계액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형이 요렇게 보였어요.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요거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부한 거 큰 것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뭘로 가고 증여재산 이월과세로 가기 때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친인척 간에 증여를 했고 증여받아서 5년 안에 이렇게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첫 번째 누가 동생이 취득해서 부한 거 양도했을 때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부원했어요. 증여세 냈고 요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2개 계산해서 나온 이 세금하고 그 다음에 형이 직접 부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비교해서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고 가죠. 1번 적용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인 가로 열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억에 따른 세, 기억이 뭡니까? 이거죠.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와 동생이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동생의 세금 계산 2개 합친 이 금액과 또 하나는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 자산을 증여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억,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 니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비교를 해서 그죠?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얘기는 둘 중에 큰 것으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해서 5년 안에 양도하는 건 부당행위든 아니든 이렇게 증여재산 이월과세 무조건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인척 간에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팔면 요렇게 요거 누구죠? 동생이 계산한 세금과 형이 계산한 세금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느 거든 많은 것으로 간다. 그러나 여기는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양도가액 얼마 9억에서 무조건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차익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것은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다음 그 밑에 맨 밑에 2번 양도소득세 계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거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일, 취득가격, 보유기간,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즉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할 때는 이렇게 취득해서 이때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하고 보유기간도 이렇게 적용하고 보유기간 세율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보죠. 다음 장에 보시면 반가로 2번 특수관계인과 저가 양도 고가 양소의 경우 이것도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양도가액에서요.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친인척 간에 거래하면서 이 양도 차익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 차익을 줄였다. 그럼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 가액을 낮추거나 필요 경비를 취득 가격을 높게 하면 양도 차익이 적게 나오죠. 자, 이런 행위, 그 누구와 첫 번째 부당행위는 특수 관계 있는 자와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를 하면서 양도 차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 가격을 보세요. 낮췄다. 양도 가액을 다운계약에서 낮췄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저가 양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무슨 가액을 취득 가액을 종전보다 높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이런 행위를 해서 양도차익 부담을 줄였다. 그래서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차이나는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하면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가고 그런 것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부당행위 계산, 부당행위 부인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뭐다? 부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 요건은 누구와 거래를 하라? 특수관계자. 여기서 누구 빼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한다? 제외. 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기본이 증여로 추정하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 친인척 관계 있는 자와 거래를 했고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하게 양도가액을 낮췄다. 저가양도 또는 취득가격을 높게 했다. 고가양수. 그죠? 그래서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행위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그 거래 가격을 뭘로? 시가로 계산하겠다. 이것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방가로 2번 특수관계인과 저가양수 또는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경우 1번 보시면은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기준이 밑에 보충학습에 참고로 메모했어요. 거기 보시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상당 둘 중에 하나 해당하면 부당행위로 본다. 그래서 1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했다. 고가 양수죠.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보였다. 양도했다. 높은 가격으로 보였어요.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을 낮췄다. 그죠? 이랬을 때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그들이 계산한 거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로 계산하는데 이때 시가라고 하는 것은 밑에 2번 법 규정에 의해서 시가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에 그랬죠. 취득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이루어진 다음의 가격을 시가로 한다. 매매 사례 가액, 매매 가격이죠. 그 자산에 매매 가격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가액이 있거나 그 재산에 대해서 공매 가격 또는 감정가액 또는 경매면 경락가액 이런 가격이 있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됐다면 보상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시가로 보고 이런 가격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실까요? 자,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양도소득 금액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처음에 기본 과정 정리할 때 요거 체계 있게 정리를 하시면 뒤에 가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증여재산 2월 과세에 대해서 봅니다. 2월 과세는 첫 번째 누구랑 관계냐? 반드시 이것은 배우자 또는 누구예요? 직계, 존, 비속이죠. 존, 비속 간의 거래다. 그죠?
그래서 증여재산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1억 주고 취득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쯤에 누구한테, 자녀한테 뭐를 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5억짜리를 증여했다. 그리고 자녀는 증여받았으니까 당연히 증여세 냈겠죠. 그리고 증여받고 기준이 몇 년이냐? 5년이다. 5년 안에 이쯤에 두 번째 타인에게 이것을 보였다면 양도를 했다. 9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다 얘기해요. 요렇게 취득해서 요렇게 계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당연히 아들이 양도소득세 내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차익 어떻게 소득금액 계산하느냐? 양도가액 9억에서요. 9억에서 이렇게 취득한 거 얼마? 1억. 증여자의 취득가격 1억. 그리고 증여세 납부한 거 쓰면 더하라.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익? 양도 차액을 8억으로 계산하겠다. 이게 바로 증여재산 2월 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두 번째는 자,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뭐를 했다? 5년 이내 양도했다. 5년 이내 양도. 자, 그런데 여기서 특수 관계인 하면 누구는 제외냐?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은 뭐하라? 제외하고 친인척 간에 거래를 했을 때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형이 똑같아요. 자, 위에 거랑 똑같이 보세요. 자, 형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1억 주고. 근데 이 부동산을 동생한테, 특수관계인 동생한테 뭐를 했느냐? 증여를 했다. 그리고 증여받은 동생은 이때 5억짜리니까 증여세를 냈겠죠. 그리고 동생이 증여받고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이내 이쯤에 타인에게 뭐를 했다? 양도를 했다. 얼마? 9억에 양도했다. 이랬을 때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첫 번째, 형이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형은요, 양도가액 9억에서 형은 얼마? 1억 주고 취득했으니까 양도 차익을 8억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동생이에요. 동생은 증여받았을 때는 뭐? 증여세 있죠? 증여세하고, 그 다음에 요거 양도소득세 얼마? 증여세하고 얼마? 요거는 양도소득세를, 자, 9억에 양도했고 5억에 뭐 했어요? 취득했다. 이렇게 해서 3억이죠. 요거하고 요 증여세 낸 거하고 두 개 더한 이 금액과 어떤 것이 더 크냐? 둘 중에 높은 걸로 하겠다. 형이 9억에 1억에 사서 9억에 팔아서 계산한 이 8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하고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두 개 합친 세금 부담한 거, 이 중에 둘 중에 뭐한 거, 요것을 1번, 요것을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 중에 금액이 뭐한 거? 큰 거. 세금이 뭐? 큰 것으로 하겠다. 이것이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고요. 또 하나, 세 번째, 부당행위 계산은 이거죠.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가액과 필요 경비가 있죠. 필요 경비의 가장 취득 가격이 큰데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이 적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겠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양도 가액을 낮추거나 필요 경비를 높게 하면 이 부담이 적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당행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하겠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부인하겠다. 부인 규정. 그래서 요건이 있죠? 요건. 이런 행위인데 요건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양도가액을 줄이고 필요경비를 더 많이 했다고 그래서 부당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누구와 거래를 했느냐?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하는데 이때 특수 관계인에서는 누구를 제외한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은 뭐하고 제외한다. 왜?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원래 매매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이때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는데 무슨 가액을, 양도 가액을 높인 게 아니라 양도 가액을 낮추거나 또는 뭐예요? 취득 가액이죠. 취득할 때 가격을 높게 했다 이 얘기예요. 자,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하면,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하면 양도 차익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조건 양도 가액을 낮추고 취득 가액을 높게 했다고 그랬었느냐? 아니다. 이때 이 차액이, 차이 나는 금액이, 여기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와 주고받은 거죠. 시가와 주고받은 대가의 뭐가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났거나 아니면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차액이 발생했다. 자, 이때 요 차액이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이건 뭘로 본다? 부당행위로 보고, 이럴 때는 당사자 간에 거래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이때 시가라고 하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즉 전후 3개월 안에 당해 재산에 대해서 매매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 그 재산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보상받은 금액이 있으면 보상금액, 공매 처분했으면 공매 가격, 그런 가격이 있으면 그걸 뭘로 하겠다? 시가로 보겠다, 인정해 주겠다. 만약에 그런 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시가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시고, 특히 요거의 차이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받아서 몇 년, 5년 안에 받았다. 또는 남편이 증여하고 부인이 받아갖고 5년 안에 처분했다. 부당행위를 했던 안 했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인척 간에 거래를 하면서 증여를 했고, 증여받아서 몇 년, 5년 안에 이거 타인한테 뭐 했어요?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형이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두 개 합친 거 1번과 2번 비교해서 둘 중에 금액이 큰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본공제 소득금액계산 특례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세율, 그리고 신고납부, 그리고 비과세 가지고 마무리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